10월 전국연합환경평가 법과 정치 해설을 맡은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해설 전에 총평 먼저 간단하게 보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번 10월 학평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 먼저 내리고 시작해 볼게요. 자, 전반적으로는요, 9월 모고에 비해서는 평이했어요. 여러분이 9월 모고보다 평이했다라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 우리 9월 모고 기억나시죠? 가불병정,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는 가불병정들도 막 나왔었고, 또 그 다음 문제는 막 새우 알레르기, 방화, 막 화재 경보기 안 울려 이렇게 좀 여러 등장인물이 나왔던 문제들에 비해서는 조금 문제 장면들이 가벼웠기 때문에 풀기에는 어렵지 않다라고 느꼈겠지만 매력적인 오답이 숨어있는 문항이 많았고요. 이번 시험은 특히 문제 푸는 시간이 곧 난이도로 이어졌을 겁니다. 특히 20번 같은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선생님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는요. 중에서 중상이라고 잡았어요. 중이라고 잡은 이유는 풀 때는 사실 어렵지 않은 내용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 선거 문제라든지 20번 문제로 인해서 난이도로 이어지면서 중에서 중상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자, 단원별 출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 10월 학평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민주정치와 법 단원에서 문항이 2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상으로는 정치의 의미 그리고 법치주의의 유형과 더불어서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정도는 한 문제가 더 등장했지만 이번 10월 학평에서는 2문제 정도만 등장하고 다른 2, 3, 4, 5 단원에 4문제씩 골고루 배치되었다라는 점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자, 매력적인 오답이 숨어있는 문항입니다. 매력적인 오답은요. 4번이라고 선생님이 설정한 이유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에 대해서 한 번씩 더 꼬아서 생각해봐야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오답이 숨어있는 문항으로 설정해보았고요. 12번 같은 문항은요. 국제법의 법원이었어요. 사실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보기 선지 중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이 숨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번 문제는 서술형 답안지라고 구성되어 있고 특수불법행위가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한 이유도 4번과 마찬가지로 정답을 찾는데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한 번 더 꼬아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오답이 숨어있지 않았나라고 선생님이 평을 내려보았습니다. 신유형은요, 5번입니다. 막 코딩에서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 사실 신유형이라고 쓰기는 했지만 선생님이 해설을 할 때에도 알려주겠지만 신유형이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반짝이면 맞는 설명, 안 반짝이면은 잘못된 설명. 그래서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선생님 킬러 문항. 원래는 선거 결과 분석 문제를 대부분 킬러 문항으로 설정했는데요. 이번에는 20번으로 설정했습니다.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물론 이번 10월 학평에서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시간이 조금 투자됐지만 전통적인 선거 결과 분석 문제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득표율 의석률을 계산하는 내용도 없었고요. 과소대표, 과대대표를 계산하는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20번 문제는요. 자료 1과 자료 2가 나오는데 하나의 자료는 조건, 하나의 자료는 상황이라는 걸 빨리 캐치해서 각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상황이 변하는지를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조건 자체가 3가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투자됐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다. 20번을 누가 더, 만약에 20번이 중간에 있었다가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있었던 문제라면 요걸 풀고 뒤에 있는 문제를 푸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20번에 배치되어 있어서 좀 시간은 많이 투자되었겠지만 그래도 좀 남은 시간 동안 투자했더라면 꼼꼼히 했더라면 풀 수도 있었다. 라고 선생님이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난이도로 인한 킬러 문항 푸는 시간과 직결되어 있었다라는 거 하나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각각의 문항에 대한 해설은 조금 이따가 해설 문항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 똑같아요. 이게 오타가 아니라 수시 원서를 쓴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알기로 막 면접이나 적성을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빠르게는 내일부터 학종 쓴 친구들 1단계 합격자 발표 나옵니다. 선생님 지금 10월 15일 화요일에 이 해설 총평 찍고 있습니다. 빠르게는 내일부터 학종 1단계에 대한 발표가 나오는데 학종 쓴 친구들, 내 옆에 친구가 썼다. 마음 흔들립니다. 내 옆에 친구가 붙어도 흔들리고 떨어져도 흔들립니다. 수시 원서 쓴 친구들은요, 끝까지, 특히 최저 걸려있는 친구들, 마인드 컨트롤 해주셔야 되고요. 정시로 지원하는 친구들, 이제 진짜 마인드 컨트롤을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싸움입니다. 30일 남았습니다. 30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누구나 불안합니다. 늘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던 친구들도 불안하고요. 그렇지 않던 친구들도 불안합니다. 이 시기에 마인드 컨트롤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의 빈틈은요, 계속 찾고 메우세요. 3월, 4월, 특히 6월, 7월, 특히 9월, 10월 오늘의 합평까지 쭉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매력적인 오답이 숨어있는 문항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모의고사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의고사가 아니라 실전으로 만나게 됩니다. 실전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 다 쏟고 실전에서 여러분의 컴싸가 가는 곳에 정답이 있기를 선생님은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서 기다리겠습니다.